적으로 10년, 20년 주기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국민 분열이 너무 심해요. 국론 분열이. 위치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대 루이스에도 이제 입점됐죠. 모든 서점에 입점됐습니다. 총판한테 왕창 마진을 주면서 총판이 알아서 열심히 다 깝니다. 길게 봅시다.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짧게 2, 3년 보지 마시고요. 20년 사이즈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상태, 분열하고 대립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솔직히 한쪽은 뭐 부자들만의 정당이고 반대쪽은 서민들만의 당이고 세력이고 그러면은 뭐 그렇다 쳐요. 분열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적대적으로 대립해야 될 아무런 물질적 토대적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분열 대립 적대한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싸운다고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끼리 같은 편이라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박영선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거나 국진당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민과 부자 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해서 싸워요.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랑 박영선이랑 친한데 사실 불섭에 뛰어든 게 박영선 후보가 김종인 국진당 비대위 위원장이랑 친하니까 좋은 거라고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박영선 후보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약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박영선을 공격을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내버릴 수 있는 카드가 김종인한테 엄청나게 많은데 공격을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 그런 카드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상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해방 직후의 어지러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파란 은하수님. 제가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인가? 그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말한 게 2020년에 거대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서 속이 문드러집니다. 속이 문드러져요. 해방 이후부터 있어 왔던 극단적인 국민 여론, 적대적 대립, 그거를 통합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 저한테는 제일 통한의 심정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1년이. 2020년 1년이. 돌아버리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에 100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아래를 향하는 양적 완화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 통합을 이뤄낸 위대한 정부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선을 긋고 새로 시작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든 위대한 정부로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민족사적 견지여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영적 견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앞으로 20년, 30년의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싸우고 있어요. 전체주의적인 국론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갖고 싸우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 싸움의 핵심을 중심 자리에서 싸움을 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의견 대립이 이루어져야 될 장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요.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실은 통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벌어져야 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싸움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싸움을 하는 주체가 보수라니까요. 그 진보 보수에 대한 잘못된 명명이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진보란 말입니까? 같은 보수끼리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나눠 가지고 싸운다는 게 같은 보수예요. 똑같은. 근데 무슨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절대 선이고 한쪽은 절대 악이에요.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치를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죠.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사회는 발전한다니까요.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싸우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 왜 적대적으로 저렇게 싸우냐?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자리 나와바리 우리나라는 이상한 대통령제인 게요. 실질적인 의사 집행 결정 과정에서는 강력한 의원 내각제이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거든요. 입법의 과정을 보면은 의회 권력이 훨씬 더 세요. 힘도 없는 대통령제예요. 근데 딱 하나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 자리를 차지하는 보수 안의 왜? 자리 결정은 라인으로 되는 거거든. 재벌 기준으로 수출 대기업 기준으로 그들에게 민주당은 절대 악이고 국진당은 절대 선이겠습니까? 수출 대기업 기준으로 IT 기업 네이버 쿠팡 이런 거 기준으로 그 기업 기준으로 그 기업의 시각에서 보세요. 국힘당은 친구고 민주당은 적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네이버, 쿠팡, 카카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어디가 더 어느 당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현대, 삼성 등등 민주당이 그들 마음에 더 드는 정당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민주당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민주당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국진당과 함께 자기 기업에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국힘당이 여당일 때에 국힘당과 함께 자기들 기업에 좋은 법을 추진하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희떡 디비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데 민주당과 함께 그 대기업 위주의 법을 통과시킬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나쁜 거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국힘당도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5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통계를 내보면 통과된 법률이 민주당 정부일 때 훨씬 더 많아요. 의혹이야 국힘당이 더 강하겠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률은 민주당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그 기업들이 어느 당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당이 더 편리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하면 스무드하게 일이 진행돼요. 국힘당을 통해서 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예, 될 일도 안 돼요. 국힘당이랑 하면. 국힘당은 열심히 도와주려고 의욕이 넘치죠. 버트 그러나 however 산통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랑 같은 거를 도모하면 스무드하게 큰 소음 없이 큰 소용돌이 안 생기면서 조용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두 당이 사실상 근저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적대적으로 싸웁니까? 적대적으로 한 당은 밀어주고 극단적으로 한 당은 비토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진보고 한쪽 당이 보수라는 말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적에 진보라는 단어와 보수라는 단어를 입만 열면 그 단어를 짓거린다. 저 새끼는 수준 낮은 나쁜 새끼다. 이렇게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정치를 왜곡시키는 자다.